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마이크가 조금은 다른 것 같은데, 느낌에. 198페이지. 198. (68번) 문제. 성능이 굉장히 좋아진 느낌이에요, 지금. 예. 목이 별로 안 좋은데, 목소리가, 잘 나옵니다. 굉장히 좋아요.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산업을 고려해보자. 규모의 경제가 뭐예요? 산출량을 증가시킬 때 평균 비용 생산 단가가 계속 떨어지는 현상이죠. 규모의 경제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내부적 규모의 경제, 외부적 규모의 경제. 여러분 이 미시경제학에서는 그 내부적 규모의 경제, 외부적 규모의 경제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많이 나오진 않은데, 이제 국제경제학 가면 훨씬 더 이게 깊게 사실은 나옵니다. 크루그만 모형도 있고 복잡한 모형들도 있고. 근데 여기서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제 규모의 경제하고 비용, 그다음에 시장 구조에 관한 것들이에요. 일단 이러한 산업의 생산 기술의 특징을 약술하고, 밑줄 생산 기술의 특징. 두 번째, 평균과 한계의 관계. 이 평균 한계의 관계, 여러분 수식으로 평균 생산과 평균 비용과의 관계, 평균 비용과 한계 비용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다 여러분 수식으로 할 수 있어요. 똑같은 거니까. 그 다음에 규모의 경제와 안정 경쟁이 서로 양립할 수 없음을 설명해라. 세 번째는 규모의 경제 때문에 자연 독점, 밑줄. 비용상의 이점 때문에 자연스럽게 독점이 되는 게 자연 독점인데, 이 자연 독점이 형성돼서 독점 기업을 규제하려고 하는데, 직접 보조금을 제공할 수 있는 상황. 최선의 규제 방식. 항상 최선의 규제 방식은 한계 비용 가격 설정이죠. MC 프라이싱이죠. 근데 MC 프라이싱이 자연 독점의 경우는 문제가 있으니까 보조금을 줄 수 있으면 괜찮은데, 4번 보면 어떤 이유에서건 규제기관이 피규제 기업에게 직접 보조금을 제공할 수 없는 상황. 차선의 규제 방식. 차선의 규제 방식은 AC 프라이싱, 그 다음에 이중 가격 설정, 이부 가격 설정,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하나씩 좀 보시면, 첫 번째는 규모의 경제. 기본적으로 산출량을 늘리면 늘릴수록 생산 단가가 떨어지는 현상이다. AC. 요게 떨어지는 현상인데, 규모의 경제는 내부적, 이 기업 차원의, 기업 내부에서 규모의 경제, 개별 기업 차원에서예요. 이게는 내부의 규모의 경제는, 내부의 규모의 경제는 개별 기업 차원이고, 그 다음에 외부적 규모의 경제라는 게 있어요. 요 외부적 규모의 경제는 산업 전체, 요 산업 차원의 규모의 경제인데, 이 개별 기업 차원에서의 규모의 경제는 산출량을 늘리면 늘릴수록 생산 단가가 떨어지니까, 이게 바로 시장 수요를 석권했다고 한다면, 요 시장 수요를 석권한다고 하면 이게 바로 자연 독점 기업이 된다. 그래서 내추럴 모노폴리, 이 자연 독점 기업이 된다. 외부적 규모의 경제는 산업 전체의 규모가 커지면서 개별 기업의 생산 단가 평균 비용이 떨어지는 현상인데, 이게 바로 자연 독점이나 이런 불안정 경쟁 시장 구조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많이 드는 게 이제 스위스의 시계 산업, 헐리우드의 영화 산업. 그래서 무수히 많은 사실은 중소기업이 존재할 수 있어서 이게 독점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요 외부적 규모의 경제는 이 내부적 규모의 경제가 뭐다? 불안정 경쟁 시장 구조의 원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평균과 한계의 관계, 이런 것들을 물었는데, 기본적으로 평균 비용을, 산출량을 늘리는 과정에서 AC, 평균 비용이 증가하냐, 감소하냐, 변함이 없냐, 이게 이제 규모의 경제, 불변 경제, 비경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산출량을 늘리는 과정에서 평균 비용은 총 비용을 Q로 나눈 거니까 Q분의 TC가 되고, 여기 곱의 미분이라 그랬죠? 앞에 거 한번 미분하고 DQ분의 DTC. 그리고 뒤에 거 그대로 Q분의 1을 곱해주고, 뒤에 거는 Q분의 1을 미분하면 Q에 마이너스 1쓰니까 앞에 마이너스가 튀어나오고, Q의 제곱분의 1이고, 그래서 Q의 제곱분의 뒤에 거 곱하니까 TC를 그대로 앞에 거 곱하고, 결론적으로
DQ분의 DAC는 산출량을 늘렸을 때 평균 비용은 어떻게 생겼냐면, 요 Q분의 1로 Q분의 1로 묶었더니 이렇게 생겼죠. 요거는 뭐고? MC고, Q분의 TC는 AC고, 그래서 MC에서 AC를 뺀 것으로 이렇게 최종적으로 도출이 되는데, 우리는 관심사가 지금 산출량을 늘렸을 때 이 평균 비용이 올라가냐, 평균 비용이 떨어졌냐, 평균 비용이 변화 없냐,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어떤 경우의 수가 있어? 첫 번째는 산출량을 늘릴 때 평균 비용이 떨어지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봤던 평균 비용이 떨어지는 규모의 경제 하에서는, 다시 말하면 산출량을 늘릴 때 생산 비용이 점점 떨어지는 이 구간에서는, AC가 체감하는 그런 구간에서는 뭐가 MC 얘보다 AC가 더 커서 항상 MC는 AC 아래쪽에 존재한다. 두 번째, 같으면 MC와 AC가 같다는 것이고 역도물로 성립하고, 세 번째, 이렇게 산출량을 늘릴 때 평균 비용이 올라간다는 것은 규모의 비경제하에 있다는 것이고, 물론 이런 경우에 반대로 MC는 AC의 위쪽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자,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다 이것입니다. 산출량을 늘릴 때, 산출을 늘릴 때 평균 비용, AC 그리고 MC 이 관계들을 한번 보면, AC가 이런 형태로 U자형으로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AC가 이렇게 생겼을 때, MC는 이 구간을 중심으로요, 첫 번째 구간은 규모의 경제 구간, 여기서는 항상 아래쪽에 있다, MC가. 그래서 이렇게 아래로 통과하는 형태로 이렇게 MC가 있다는 것이고,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비용 곡선의 관계들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거란 말이죠.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건 규모의 경제하에서는 이렇다. 그래서 이거 뭐 도출을 어디까지? 여기까지, 물론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건 예뿐이죠. 예뿐이다. 그리고 그래프는 이쪽 구간, 규모의 경제 구간 예뿐이죠.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나머지는 다 필요가 없고, 그래서 이 MC와 AC의 관계 이렇게 물어봤고, 그 생산 기술의 특징에 체크를 좀 하시면 2번의 두 번째 줄표에 특정 산업에서 생산 구조 측면에서 IRS면 규모 수익 체증이면, 밑줄 생산함수 특징이 규모 수익 체증이면 비용함수에서 규모의 경제효과가 나타난다. 역은 성립하냐? 역은 항상 성립하는 건 아니고, 거기 동차함수의 경우에 체크하세요. 동차함수의 경우에는 역도 성립한다. 다시 말하면 규모의 경제면 규모 수익 체증의 효과가 나타난다. 그 오른쪽에 그 평균과 한계 다 말씀드렸고, 그 규모의 경제에서 생산 가능, 이렇게 생산 가능 곡선 좀 쓰시고, 생산 가능 곡선 좀 줄여졌네요. 생산 가능 곡선은, 물론 원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생산 가능 곡선이 항상 오목한 것만 봤을 텐데, 이 생산 가능 곡선이 규모의 경제에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어. PPC가. 왜 그러냐? 예를 들어서 이런 점의 한 점에서, 이런 점의 한 점에서 내가 뭐를 늘릴 때, XJ 한 단위를 늘릴 때, YJ는 예컨대 이만큼 포기해야 되는데, 델타 Y. 이런 점에서 이런 점으로 갈 때, XJ 한 단위를 늘릴 때 포기해야 하는 YJ 양, XJ 생산의 기회비용이죠. 여기 뭐라고? XJ 한 단위 추가 생산할 때 포기하는 YJ 양이니까 X 생산의 기회비용이에요. 여기에 보니까 똑같은 XJ를 한 단위 늘릴 때 델타 X, 포기해야 하는 YJ 양. 눈으로 봐도, 요게 적어진다 이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XJ 생산을 계속해서 늘릴 때, XJ 생산의 기회비용이 점점 뭘로 평가한 기회비용이? YJ로 평가한 기회비용이 점점 감소한다 이거죠. 그래서 요 생산 측면에서 비용이 점점 감소한다는 것이 기회비용 체감이고,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죠.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 이렇게.
이 접선의 기울기라는 것은 생산 가능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뭔데? MRT. XY, XG 한 단위 추가, 뭐 했을 때? 생산했을 때, MC, XGY 한 단위 추가 생산했을 때, 그 비용이, Y제로 평가한 그 비용이 점점 뭐, 감소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한계 비용 체감. 이 한계 비용 체감이 규모의 경제 하에서 이 생산하는 곡선은 원점에도 볼록하게 이렇게 가져간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때요? 이렇게 되면 비용이 일정한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비용이 체증하는 거죠. 비용이 체증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리는 생산 가능 곡선, 요 PPS계를 이렇게 그린다면 이게 보통 이제 기회비용의 체증을 상정하고 이렇게 그린다는 얘기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규모의 경제와 안전 경쟁과의 관계에서 그 비용상의 준가법성에 다음 밑줄. 비용상의 준가법성.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 기업이 단독으로 생산했을 때 그 비용하고 공장을 여러 개 나누어서 여러 개의 기업이 분할해서 생산했을 때 그 비용하고 봤더니 혼자 생산한 게 비용이 더 저렴하다면 시장에 여러 개의 기업들이 한꺼번에 있다 하더라도 한 기업이 생산을 독점하겠죠. 그래서 이 비용상의 준가법성이 성립하면 시장은 자연스럽게 독점화됩니다. 한 기업이 시장을 석권하게 돼. 그래서 그 비용상의 준가법성에다가 밑줄 긋고 규모의 경제가 존재한다는 것은 산출량을 늘리면 늘릴수록 생산 단가가 떨어지니까 계속해서 생산 단가가 떨어져서 시장 수요를 아까 석권하면 자연 독점이 된다 그랬습니다. 거기 AC1, AC2 좀 거기 일부가 그래프를 좀 줄이면서 조금 묻혀서 잘 안 보이는데요. 제일 왼쪽에 AC1이고 두 번째는 AC2, 세 번째는 AC0, 1, 2인가요? 예, 0, 1, 2 이렇게 1, 2, 3 해도 뭐 상관없겠고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AC2 제일 오른쪽에 있는 그 평균 비용 곡선이 점점 평균 비용이 체감하는 규모의 경제 구간에서 뭐와 만나고 있어요? 수요 곡선과 만나고 있죠. 그래서 시장 수요를 규모의 경제 하에서 석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생산을 하게 되면 당연히 시장 수요를 한 기업이 독점적으로 생산하게 되고 그 밑에 두 번째 줄표에 그 비용상의 이점, 비용상의 우위 이것 때문에 인위적인 진입 장벽이 없어도 밑줄 인위적인 장벽이 없다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독점화 된다. 그러면 이런 그 자연 독점의 경우에 독점을 규제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이게 좀 섞여 있어서 규모의 경제하고 지금 시장 구조 저기 독점 규제하고 섞여 있는데 독점 규제 부분은 뭐 지금 봐버리고 나중에 뒤에서는 일반적인 다른 것들만 주로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독점 규제는 가장 최선의 규제 방식. 이게 뭔가 좀 너무 한참 떼야 되는 이렇게 떼고 해야 되는 너무 크죠. 너무 큰 것 같아. 왠지 이 노래방 분위기가 나네. 요거 괜찮죠? 예, 좀 나은 것 같아. 이 최선의 규제 방식, 물론 보조금을 줄 수 있을 경우, 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황에서 최선의 규제 방식 그랬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 AC 평균 비용 곡선하고 MC 한계 비용 곡선 산출량을 늘리는 과정에서 이렇게 생겼다 이거죠. 수요 곡선부터 먼저 그려볼까요? 이렇게 디맨드 커브가 있고 이런 형태로 AC가 점점 체감하는 이런 규모의 경제 효과가 있고 이 체감하는 구간에서는 MC는 항상 아래쪽에 있고 이렇게 그래서 MC 자 한계비용 가격 설정 처음에 규제 상한은 어디서 정해요? 규제 상한 가격은 항상
요 수요 곡선하고 MC 커브, 다시 말하면 요 디맨드하고 한계 비용 요거의 교차점에서 프라이스를 정하는데 이게 요 MC 프라이싱의 가격을 여기서 정한다. 이렇게 요 규제 상한 가격, PC 가격. 그러면 P equal MC니까 산출량은 어디서 QC만큼 산출을 하게 될 거고, 여기서 물건을 생산할 때 한번 보세요. 물건을 생산할 때 이 높이는 한계 비용인데 물건 한 단위 만들 때의 생산 단가는 이 높이죠. 따라서 평균 비용이 물건의 생산 단가이기 때문에 이만큼의 QC만큼 생산하게 되면 여기 면적만큼 계속해서 손실을 보게 되죠. 이런 MC 프라이싱에서 손실을 봐. 먼저 중요한 것은 이렇게 MC 프라이싱의 규제 상한가를 정하게 되면 P equal MC 수준이니까 그리고 QC는 가장 자원 배분이 효율적인 완전 경쟁 시장처럼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한다 이것입니다. 효율적인 자원 배분점이야. 그런데 문제는 요 시장이 비용상의 이점 때문에 자연 독점 기업이 됐다면 무슨 얘기냐면 산출량을 늘리면 늘릴수록 생산 단가가 계속해서 떨어져서 이건 규모의 경제 때문에 이 비용 구조상의 이점 때문에 자연 독점 기업이 되는데 얘가 이윤을 마이너스의 손실을 보면서 계속 생산을 해라 라는 것은 결국은 조업을 하지 말라. 이게 조업의 중단에 문제가 생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업 중단을 하지 않도록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줄 수 있다면 요 손실에 해당하는 것만큼 보조금을 줄 수 있다면 문제가 해결된다. 가장 효율적인 가격 설정을 통해서 가장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보조금을 줄 수가 없어. 그러면 계속 이 기업이 손실을 봐야 되고, 그럴 때는 차선의 방식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데, 이 차선의 규제 방식, 이건 평균 비용 가격 설정이라는 거죠. AC 프라이싱. 평균 비용 가격 설정. 다시 말하면, MC 프라이싱의 한계를 좀 해결해야 된다. 디맨드 커브가 이렇게 있겠고, 이 AC는 이런 형태로 AC가 있고, 여기 아래쪽에 MC가 있고, 이 MC 프라이싱을 하면, 한계 비용 가격 설정을 하면, 이 가격에 요만큼 산출할 텐데, 이제 평균 비용 가격 설정은 AC 곡선과 만나는 점이죠. AC 곡선과 만나는 점에서, 요 AC 프라이싱, AC. 평균 비용 가격을 규제 상한 가격으로 정하면, 여기 Q 이제 AC만큼, 요 AC만큼. 이만큼 생산을 하게 될 거죠. 자, 그렇다면, 적어도 이 자연 독점 기업이 뭐는 보지 않아요, 이제. 요 시장 가격하고 평균 비용이 똑같기 때문에, 자연 독점 기업이 파이가 0인 정상 이윤은 보장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조업 중단의 문제는 없어진다 이것입니다. 조업 중단의 문제는 사라져. 다만 요게 이제 요 MC 프라이싱의 가격과 산출량 수준이 여기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높은 가격에 더 적은 산출량을 시장에 공급해서 자원 배분에 비효율적이다. 그렇지만 뭐보다는 더 좋다는 거냐면 수역선이 이렇게 우하형 선형직선이면 어떻게 MR을 그릴 수 있냐면 절편 갖고 기울기 2배인 이런 형태의 MR을 그릴 수 있는데 MR과 MC가 맞아떨어진 점 어디예요? 여기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우리가 원래 그냥 순수 독점이라면 Q 모노폴리 순수 독점 그리고 가격은 수요곡선의 높이에서 왜? 이게 최대 소비자의 지불 의사 스케줄이기 때문에 최대 지불 의사를 전부 다 독점자가 받아서 요게 모노폴리의 가격이 될 때 그래서 AC 프라이싱은 뭐보다는요 규제가 없는 순수 독점보다는 더 낮은 가격에 더 많은 산출량을 시장에 공급하고 있으니까
최선은 못 되더라도, 최선의 자원 배분은 안 되더라도 차선의 규제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두 가지 최선 차선 이렇게 봤는데, 이중 가격 설정이라는 것도 있고 뭐 이부 가격 설정이라는 것도 있는데, 일단 이중 가격 설정을 좀 보면 투 타이어 프라이싱에서 소비 계층을 좀 나누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평균 비용 가격 설정은 가장 효율적인 가격 규제 방식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격 규제 방식을 포기하지 않고 이중 가격 설정이라는 것은 요 프라이스 콘더티 평면에, PQ 평면에 디맨드 커브가 물론 이렇게 있고, 이런 형태로 AC, 이런 형태로 MC가 있다고 할 때, AC 곡선, MC 곡선 있다고 할 때, 일단 한계비용 가격 설정을 해요. PC, 뭐가 수요곡선과 MC가 맞아떨어지는 첫 번째 MC 가격 설정을 해. MC 프라이싱을. 그래서 QC만큼 전체 QC만큼 생산을 하고, 이제 수요 계층은 나누어서 이게 소비자의 최대 지불 의사 스케줄이라 그랬잖아요. 이 최대 지불 의사가 굉장히 높은 수요 계층도 있고, 이렇게 높은 계층도 있고 낮은 계층도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적당히, 이게 이제 문제인데, 적당히 이게 문제야. 어디서 나눌 건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Q 예컨대 이걸 뭐 Q2나 Q1 뭐 이렇게 해서 Q2만큼, OQ2만큼은 이 지불 의사가 높은 애들이니까, 이만큼의 아주 높은 가격을 받고, P2만큼의 아주 높은 가격을 받고, 그리고 어떤 애들은 나머지 애들에 대해서는 PC 한계비용 가격을 받고, 그럼 얘들로부터는 우리가 처음에 봤던 것처럼 MC 수준은 이거지만 가격은 이건데 평균 비용은 이렇게 많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쭉 뭐가 손실이, 이 전체에 대해서 그 가격에 생산한다고 한다면 손실이 생기겠지만, 사실은 이제 요거에 대해서만 그 가격을 매기는 거니까 요렇게 이쪽 구간의 소비자들에 대해서만 요만큼의 손실이 생기고, 요 구간의 최대 지불사가 높은 애들에 대해서는 요 가격만큼을 더 높은 가격을 받기 때문에, 요런 플러스의 이윤하고 여기 마이너스가 서로 상쇄가 돼서 제로가 되도록, 정상 이윤을 보장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준다. 이런 가격 설정 방식인데, 봐도 주먹구, 그죠? 요 Q2를 어떻게 정할 거야? 그리고 같은 제품인데 누구는 이렇게 높은 가격을 받고 누구는 이렇게 낮은 가격을 받으면 소비자 계층을 나눈다는 것 자체는 쉽지 않지만, 나눌 수 있다 하더라도 불공평하죠, 이 가격 방식, 설정 방식이.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다 되어 있고, 거기 좀 고쳐야 될 게 뭐냐면, 오른쪽 이중 가격 설정에 투 타이어 프라이싱입니다. 근데 이중 가격 설정에 보면 거기 QM, PM 이런 거 되어 있는데 그 M 이런 거 다 지워야 됩니다. 이거 독점하고 아무 상관없는 얘기예요. 원래 우리가 이런 거하고 지금 같은 건가요? 요 PM, QM하고 이거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 Q2, P2 이렇게 좀 바꿔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윤 극대화 쪽에 들어가면 뭐 69번 이런 거 넘기고, 간단한 거니까 70번 이것도 개념입니다. 그냥 개념 보시면 돼요. 70번은 개념 한번 봐두세요. 뭐 잉여가 뭐냐, 생산자, 소비자 잉여 뭐 이런 것들. 바로 경쟁시장으로 가겠습니다. 215페이지 72번 문제. 간단한 거지만 여러분 꼭 그냥 정리를 해야 되는 기초기 때문에 확인을 좀 하면,
시장 경제에서 완전 경쟁은 독점에 비해서 사회 후생적으로 우월하다 평가를 받는다. 완전 경쟁 시장의 전제 조건을 기술하고 전제 조건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은 어떤 상태예요? 뒤에서 그냥 체크를 해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기 균형이다 밑줄. 그 다음에 2번 설문은 완전 경쟁 장기 균형. 3번은 독점의 단기 균형, 독점의 장기 균형. 다 5점 이러면서 마지막으로 완전 경쟁과 독점을 사회 우생적인 측면에서 비교해봐라.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 거기 넘겨보세요. 216페이지. 완전 경쟁의 전제 조건 수많은 수요 공급자, 동질 상품, 자유로운 진입과 탈퇴. 그 자유로운 진입과 탈퇴는 단기 균형에서는 성립하지 않는 말입니다. 완전 경쟁의 단기 균형에서는 자유로운 진입 탈퇴가 성립하진 않아요. 그게 바로 뒤에 나와 있어. 그래서 거기 완전 경제의 단기 균형에다가 별표하고요. P하고 SMC, P 이퀄 MC는 맞는데 AC하고는 같지 않아요. 근데 항상 같지 않은가요? 같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 말은 P 이퀄 AC면 파이가 0일 텐데 파이가 0보다 클 때도 있고 0보다 작을 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독점의 완전 경쟁의 단기 균형이 어떤 특징을 갖는지 조금 확인하고 그 다음에 장기 균형 가고 독점 얘기를 쭉 확인한다는 차원에서 보겠습니다. 이 모델은 다 할 거고 첫 번째 완전 경쟁의 항상 우리가 시장과 개별 기업은 같이 있어야 됩니다. 완전 경쟁은 나중에 뒤에 이제 조금 더 몇 개 문제를 풀어보겠지만 항상 시장하고 개별 기업이 따로 이렇게 있어야 돼.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프라이스 퀀터티 평면에 PQ 평면에 시장 수요가 있고요. 디맨드 시장 공급이 있고 서플라이 시장 수요 공급이 맞아떨어지면 시장의 균형일 거고 균형 가격과 거래 규모가 요 P 제로 Q 제로 이렇게 개별 기업 P 뭐 Q인데 뭐 스몰 Q 해도 되고 뭐 대문자 Q 해도 상관없고 요 시장의 가격이 P 제로로 주어지면 시장 가격 P 제로로 주어지면 장기 균형 상태 최초의 출발 상태가 여기다 합시다. 이 상태에 AC, SAC, 단기 비용 곡선이겠죠. SAC, 평균 비용. 그 다음에 최하점을 MC가 통과해서 SMC, 이렇게 있겠지. 처음에 우리가 이렇게 수요가 늘어났다고 해봅시다. 시장 수요가 늘었어. 그러면 시장의 A점에서 B점으로 균형이 바뀌면서 가격이 상승하겠죠. 이렇게 P1으로 가격이 상승해. 그러면 그 가격을 그대로 또 개별 기업은 받아들여야지. 가격 수용자니까. 여기에 가격이 이렇게 상승하게 되면 이 P 이퀄 MC 수준에서 원래는 여기서 생산을 하는 게 최하점에서 Q0만큼 생산을 하다가 이제 이렇게 Q1만큼 생산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이런 점으로 가면서 이제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요 가격하고 뭐하고 평균 비용하고 차이가 생기죠. 요렇게. 요 차이가 생겨. 이만큼의 초과 이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도 단기 균형 상태라는 거예요. 단기 균형 상태야. 다시 말하면 시장에 따라서 이 상태, 그러니까 개별 기업의 이 평균 비용 곡선이 지금 시장 가격보다 더 저렴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파이가 0보다 큰 그런 상태에 존재할 수도 있고 만약에 시장 수요가 떨어졌으면 이걸 그리지 마세요. 시장 수요가 이렇게 떨어지면 요 가격이 형성될 거니까 요 가격보다 평균 비용이 더 전체로 높아가지고 손실을 보겠죠. 그래서 손실을 볼 수도 있고 우연히 시장 수요가 시장 가격이 형성되면 정상 이윤을 보는 기업도 있겠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세 가지 형태의 기업들이 혼재한 게 완전 경쟁의 단기 균형 상태다. 그래서 P하고 MC는 완전 경쟁의 이윤 극대화 조건이기 때문에 얘는 항상 충족되지만 이 AC하고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AC하고 같지가 않다.
그래서 이게 완전 경쟁의 단기 균형 상태라는 것을 좀 기억하고, 장기 균형은 어떤 기업만 남아요? 장기 균형, 거기 그렇게 써놓으세요. 단기 균형에 아직까지는 진입과 탈퇴가 제한이 되어 있다. 장기 균형 상태에서는 진입 탈퇴가 완전히 자유롭기 때문에 장기 균형에서는 시장에 가격이 일단 주어지면요, 시장 가격이 주어지면 그걸 그대로 프라이스 테이커죠. 가격 수용자로 행동을 하고, 모든 경쟁 기업들은 가격 수용자로 행동을 하게 되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 장기는 어떤 애만 남아? 파이가 0인 기업만 남아요. 왜? 진입 탈퇴가 자유롭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형태로 AC 곡선이 있고, 이 AC는 롱런이다. 이런 형태로 뭐가 있고, MC가 있고, 이것도 롱런이다. 이렇게 하면 요 LMC, LAC, 요 최하점에서 뭐도 있고요, SAC, 그리고 SMC, 뭐 이런 것도 요 S 단기, 장기에도 또 여전히 단기가 SAC 곡선,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이거예요. 취하점은 시장 가격의 균형 가격 P스타 수준에서 이게 완전 경쟁의 장기 균형 상태인데, 예를 들어서 이게 Q스타 이렇게 한다면 장기 균형 상태인데, 이때 어떤 조건이 장기 균형 조건 알아둬야 됩니다. P 이퀄 장기 LMC 한계 비용, 그리고 뭐도 같아야 돼? 파이가 제로니까 LAC하고도 같아야 되고, 물론 LAC의 최하점이겠습니다. 미니멈이고 최하점. 얘는 뭐도 같아요? SMC하고도 만나고, 또 SAC, AC 이거의 최하점이겠죠? 미니멈. 여기서 이게 다 충족이 돼서 요걸 뭐라고 하고요? P equal MC, 자원 배분이 가장 효율적이다. 자원 배분 효율성을 달성한다. P equal LMC. 그리고 P equal LAC. 요렇게. 이게 뭐예요? 파이가 0인 장기 무이윤 정리가 성립한다. 무이윤. 파이가 제로인 무이윤 정리가 성립한다. 기본 전제는 진입과 탈퇴가 자유로워서 초과 이윤을 누리는 기업이 있으면 신속하게 시장에 기업들이 진입을 하고, 그 다음에 파이가 0보다 작은 손실을 보는 기업은 아무런 비용 없이 시장을 이탈할 수 있다. 독점을 좀 보면, 독점의 단기 균형. 프라이스 퀀터티 평면, PQ 평면이 있고, 디맨드 커브가 이렇게 우하향하고, 이거 이제 독점의 단기 균형을 가지고 후생평가도 같이 해버리겠습니다. 절편 갖고 기울기 2배의 MR이 있을 거고, MC가 이렇게 우상향한다면, 독점의 이윤 극대화, 우리 이윤 극대화로 넘어왔는데요. 이윤 극대화는 맥시마이즈 파이 이렇게 했어요. 맥시마이즈 파이. 이게 이제 뒤에 계속 계산문에 계속 할 거니까요. 굳이 이윤의 극대화는 Q 찾자. 그래서 first order condition이 MR equal MC가 될 거예요. MR equal MC 수준에서 뭘 정하고, 독점의 산출량이 결정이 되고, 그리고 독점자니까 소비자의 최대 지불사를 다 받는 여기가 독점의 가격이 되고, 이 가격에, PM 가격에 얼마만큼을 시장에 QM만큼 파니까 요게 TR 판매 수입이라고 볼 수 있고, TR 요 아래쪽은 뭐죠? MC의 밑면적. MC는 산출량을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지금 추가적 한 단위 생산에 따른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이 밑면적은 TC가 아니라 TVC입니다. 고정 비용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서 나타낼 수가 없어. 그래서 이게 TVC야. 그래서 TVC를 TR에서 빼면 이게 PS 생산자 잉여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생산자 잉여를 만약에 고정 비용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고정 비용이 픽스드 코스트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하면 요 PS가 파이가 되겠습니다. 파이가.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 MR은 TR을 미분한 거고, TR을 이렇게도 평가할 수 있다. MR의 밑면적으로 이렇게. 요게 뭐고요? TVC고. 그래서 이렇게 마른 목골로 이렇게 호로 표현할 수도 있겠다. 이게 이윤이다 이런 얘기죠. 이윤. 중요한 것은 완전 경쟁, 수요 공급이 만약에 독점은 항상 이제 모노폴리는 서플라이 커브라는 게 없고 서플라이 포인트만 존재하는데 이게 MR 이퀄 아니 수요 곡선하고 공급 곡선이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경쟁 시장이라면 이걸 공곡선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경쟁의 균형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경쟁 시장에서는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모와 P하고 MC가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이윤 극대화 산출량 Q 컴피티션이 결정되고 PC 이렇게 결정될 텐데 여기는 어떤 조건이요? P 이퀄 MC 조건하에서 산출량과 가격이 정해지는데 얘는 훨씬 더 뭐가 여기 연호피죠. 지금 MR과 MC가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연호피 여기 굳이 우리가 필요 없으니까 여기가 MR과 MC가 맞아떨어진 상태가 요 상태고 그래서 요 PM이 MR, MC보다 훨씬 더 높은 이렇게 높게 설정이 되기 때문에 더 적은 산출량이 시장에 공급이 되고 그 과정에서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 이렇게 사중 손실의 영역으로 나타나고 있다. 데드 웨이트 로스, 사중 손실의 영역으로. 그래서 소비자는 원래 경쟁 시장이었다면 이 소비자 균형점은 여기가 되면서 소비자 잉여가 요 삼각형의 면적으로 생산자 잉여는 요 삼각형의 이렇게 면적으로 나타났을 텐데 소비자의 잉여 일부가 요거요. 잉여 일부가 누구에게? 독점자에게로 넘어가고 있고 독점자에게로 이거는 또 추가적인 후생 손실 아무도 가져가지 않는 사라져버리는 사중 손실 영역이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점과 경쟁을 비교해보면 여기서 바로 비교해보면 독점과 경쟁 시장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이 자원 배분 쪽에서 독점은 요 P하고 MC가 맞아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이다. 그게 지금 사중 손실의 영역으로 나타난다는 것이고 크게 독점이 경쟁 체제화 된다면 여기에 소비자 잉여가 요 크기로 크게 늘면서 소비자 잉여하고 생산자 잉여가 지금 요 크기인데요. 요 크기에서 요렇게 생산자 잉여가 바뀌면서 사회적 잉여가 소셜 서플러스가 가장 커지는 사회 잉여가 가장 극대화되는 이걸 기초로 소셜 웰페어가 결정된다면 소셜 웰페어가 가장 극대화되는 이런 시장 구조가 경쟁 시장이다. 그래서 독점은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비효율적이다. 이 상태에서 뭐 독점도 물론 예외적으로 뭐가 발생할 수 있어요? 예외적으로 손실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시장 가격이 너무 낮으면 생산 단가를 보존하지 못할 수도 있어. 독점 기업이라도.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초과 이윤도 있죠. 그래서 지금 수요 곡선보다 아래쪽에 평균 비용 곡선이 있어야 되지. 어느 수준에서? 여기서 MR 이퀄 MC가 맞아떨어진 수준에서 그래서 지금 요 높이가 지금 시장 가격이라면 시장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만 있으면 돼. 뭐가? 예를 들어서 요거 MC 수준이니까 이렇게 통과하도록 뭐 하나 있겠죠. AC가. 그래서 요렇게 있다고 하면 요 수준까지는 뭐고요? 평균 비용이고 나머지는 초과 이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 평균 비용 곡선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평균 비용 곡선이 있으면 평균 비용 곡선으로 이윤을 판단해야 되고 없으면 요 MC MR 커브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요 MR 커브로 판단을 한다 이것입니다. 되시죠?
거기 그래프 하나 좀 고쳐놔야 되는데요. 완전경제 장기균형 216페이지 보면 그 곡선 하나가 좀 비껴나 있네. 곡선 하나가 오른쪽으로 좀 비껴나 있잖아요. SMC가. 여러분 뭐 이제 컴퓨터 이런 거 그래프를 안 그려봐서 모르실 텐데 여기에 그래프 한 개 한 개가 다 개별 객체예요. 그래서 나중에 묶어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묶어줘요. 묶어주는데 이게 지금 피제로 옆으로 좀 튀어나와 있잖아. 근데 이게 안 묶인 거야. 지가 지 맘대로 노는 거지. 그런 거 뭐하러 알려주냐. 여러분도 나중에 이 경제학이 너무너무 좋을 거니까. 미안해요. 나중에 이 컴퓨터로 이거 그리고 싶은 유혹이 생길 수 있어요. 너무 무리를 했나, 제가? 독점의 그 단기 장기 균형이 있는데요. 거기도 하나 좀, 3번 설문에 독점의 단기 균형 조건은, 자, 보세요. P가 MR=MC보다 더 높죠. 그리고 SAC하고는 안 만나죠. 안 만나는 게 일반적인데, 평균 비용보다 가격이 더 높아서 보통은 초과 이윤을 누린다 이런 얘기고, 거기 보세요. 독점 기업은 시장 수요 곡선상에서 이윤이 극대화되는 점을 선택하는데 단기 균형에서는 수요가 작고 비용이 많이 들면 손실을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문사는 장기 균형에 관한 건데 그 장기 균형에 그 217페이지 첫 줄에 보면 독점 기업의 단기 균형 되어 있잖아요. 그 장기로 좀 고쳐주세요. 장기 균형. 그래서 장기에서도 여전히 MR=MCE보다 가격이 더 높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P가 LAC, 그게 중요합니다. 시장 가격이 LAC보다 더 높아서 초과 이윤을 누리고, 만약에 P=LAC면 뭐예요? LAC면 독점의 완전 경쟁의 장기 균형하고 같은 거잖아요. 여기 P하고 LAC면. 그런데 LAC보다 P가 더 높아. 그럼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규모의 경제 구간에서 독점의 장기 균형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규모의 경제 구간에서 형성된다는 것은 뭐예요? 생산 단가를 더 낮출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추지 않고 더 큰 시설 규모를 지어놓고 큰 공장 지어놓고 적은 산출량을 생산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 볼 텐데 이거를 과잉시설론, 비효율성이다, 이게 비효율적이다. 완전 경쟁과 독점의 지금 우생평가가 나와 있는데요. 완전 경쟁에 비해서, 독점에 비해서 완전 경쟁이 사회적으로 우월하다. 일단 독점 시장은 첫 번째 거기 별표해 놓으세요. 독점 시장은 효율적인 생산량이 달성되는 최적 시설 규모에서 생산이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다. 두 번째는 과소 생산의 문제가, 세 번째 독점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진입장벽을 구축하는 등 각종 로비, 이 지대 추구 행위가 나타나고 X 비효율성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X 비효율성은 누구의 주장인가요? 라이벤슈타인이고, 원래 효율성이라는 것은 자원 배분 측면에서 효율성이에요. 그런데 X 효율성은 또 뭐야? 이게 X는 엑스트라 이 말입니다. 엑스트라, 추가적인, 가외적인, 여분의 이런 효율성을 추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경쟁의 압력이 없기 때문에 독점은 효율성을 추구하는 노력들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이 엑스트라 효율성은 배분적 효율성이 아닙니다. 자원 배분 효율성이 아니에요. 그거 이외에 추가적인 독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경쟁과는 다른 경쟁의 압력이 없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노력, 그런 것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독점 시장에서 거래가 감소함에 따라 밑줄 자중 손실이 발생한다. 또 하나, 독점 시장에서 경쟁이 실정으로 기술 개발의 유인이 약하다 이랬는데요. 그 기술 개발의 유인, 그 기술 혁신의 문제는 또 다른 주장을 하는 학자가 있잖아요. 누구예요? 슌페터는 오히려 초과 이윤을 보는 독점 기업이
R&D 투자라든가 이런 과감한 투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독점 체제가 기술 혁신에 훨씬 더 우월하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문제 넘기고 그 다음에 220페이지 가시면 220페이지 이게 이제 이용환자에도 그렇고 인봉주에도 그렇고 아주 전형적인 그 경쟁시장의 문제인데요. 좀 보겠습니다. 쌀이 경쟁시장에서 생산된다고 한다. 쌀 생산자의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은 U자다 밑줄. 보통의 형태가 어떠냐면 총 비용을 줘서 평균과 한계 비용을 구하라는 문제로 줄 수도 있고 아예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U자형을 여기다가 줘버릴 수도 있는데요. 500단위에서 최소 평균 비용이 10이다 밑줄. 쌀의 시장 수요 곡선이 400만 마이너스 10만 필요에 주어져 있고 장기에서 볼 때 밑줄 장기 어디 장기예요? 제일 첫 번째 줄에 경쟁시장이라고 했고 1번 선 보니까 장기에서 경쟁시장이 장기예요. 어떤 특징이 있는지 다 알겠죠? 경쟁시장이 장기에 어떤 특징이 있어? 이런 특징이 있대요. 이런 특징이 쌀 가격과 총 수급량은 얼마냐? 가격 프라이스 총 수급량 Q 그 다음에 생산자 수 N. 쌀의 시장 수요가 이렇게 500만 마이너스 10만 피로 지금 400만에서 500만원 늘었으니까 바깥으로 나갈 거예요. 증가했다고 하자. 거기 단기에 산출량 조절을 할 수 없었다면 밑줄. 시장 수요가 늘었는데 기본적으로 수요가 늘면 가격도 상승하고 생산량도 늘어야 되는데 얘가 지금 생산량을 늘릴 수가 없어. 그럼 다 어디로 가겠어요? 전부 다 가격으로 가겠죠. 그래서 시장 가격과 개별 기업의 이윤은 얼마냐? 이와 같은 수요가 증가했을 때 새로운 장기 균형은 어떠냐? 뭐 이렇게 물었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먼저 항상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시장 수요가 방금 우리가 계속 그랬던 것처럼 경쟁 시장이라면 시장하고 개별 기업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먼저 디맨드 커브가 뭐 주어져 있는데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 디맨드가 400만 마이너스 10만 피. 이게 좀 이상하다. 그냥 이렇게 수요 곡선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평균 비용 곡선 LAC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이 LAC가 U자로 이렇게 U자 형태를 갖는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U자 형태에서 LAC 미니멈이 LAC 최하가 10에서요. 10에서 산출량이 단위당 500단위가 생산이 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래프를 간단하게 하나 좀 그려보면 시장 수요가 있고 개별 기업의 수요. 항상 시장과 개별 기업이 같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프라이스 퀀터티. 시장 수요가 지금 기울기가 마이너스 10만이고 우하향하는 직선이 이렇게 디맨드가 있다. QD. 디맨드 시장 수요가. 자, 공급이 있을 건데 우리 중간쯤에 우리가 잡아서 여기서 시장 균형이라고 우리 형성을 돼 있다고 우리가 보고 U자다. 요렇게. 그리고 최하점에서 500단위가 생산이 되고 있다. 500단위. 이렇게 생산되고 있다. 최하점은 LAC 미니멈은 요 LA 장기 평균 비용인데 U자로 생겼고 최하점 요게 10이다. 이렇게 되죠. 자, 그렇다면 요 최하점 장기에는 요 상태에서 물론 MC가 어떻게 지나는지 알 수 없겠지만
문제 주지 않았으니까. 여기서 시장 균형 가격이 어디서 형성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완전 경쟁 시장이니까 LAC 미니멈 취하점에서 형성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게 미니멈 수준을 10이라고 줬으니까 시장 가격도 여전히 10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시장 가격이 10이고, 그러면 수요 곡선에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 요 10, P 이퀄 10인데 지금 최초에 요 B0 수요 곡선에 집어넣으면 시장의 거래 규모가 나오겠지. 시장은 항상 균형 상태에서 가격이 형성되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처음에는 이게 1번 설문하고 2번 설문이 지금 다른데, 1번 설문에서는 뭐 산출량 조절을 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는 없지만, 그러니까 이 우상향이 이렇게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그래도 상관없는데, 2번 설문에 갔더니 단기에 산출량 조절이 불가능하다. 수요가 늘었는데 산출량 조절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여기 에이스가 이렇게 공곡선이 이렇게 생기면 안 되죠. 그래서 공곡선이 이렇게 수직으로 생겼다. 이렇게 우리가 가정을 해버리면, 이렇게 서플라이 커브가 QS 서플라이 커브가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그러면 최초의 디맨드와 서플라이가 맞아 떨어진 상태에 디맨드에 얼마를 넣어버리면, P에다 10을 넣어버리면, 10을 넣어버리면 100만, 400만이어서 여기가 300만이 되겠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우리가 거래 규모가 300만이야. 이게 최초의 균형점이지. A점. A점. 자, 문제에서는 지금 어떤 걸 묻고 있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에 설문에서, 설문 2에서는 뭘 묻고 있냐면, 이게 설문 1이고요. 설문 1. 설문 2에서는 시장 수요가, QD 시장 수요가 어떻게 변했냐면, 500만 QD 프라임은 500만 마이너스 10만 P로 이렇게 바뀌었다. 그래서 바깥쪽으로 지금 요 절편값이 밖으로 나갔으니까 이렇게 밖으로 밀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QD 프라임으로 이렇게. 산출량 조절이 불가능하니까 가격이 이렇게 올라갈 건데, 뭐에다 집어넣으면 돼? 500만 마이너스 10만 P에다가 지금 300만이라는 거래 규모를 집어넣으면 요 높이가 나와버리겠죠? 그래서 여기 300만 집어넣으면 여기가 200만이니까 가격이 20이 돼야 되겠어요. P1의 가격은 20으로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 이 가격에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니까, 이 기업은 그대로 받아들여. 가격 수용 기업이니까. 그런데 단기의 산출량 조절이 가능해, 안 가능해? 불가능하니까 최초의 500단위가 그대로 유지가 되겠어요. 요 Q제로가 최초의 500단위가 그대로 유지가 되겠어. 그러면 가격은 얼마로 올라갔는데, 20으로 올라가서 10만큼 올라갔는데, 산출량은 500단위면 이만큼 단기에 초과 이윤이 생기겠죠. 이 초과 이윤은 얼마야? 파이가 10, 500에서 5천만큼 초과 이윤을 이렇게 볼 거예요. 단기에. 그래서 문제에서 물었어요. 새로운 시장 균형 가격은 얼마다? 20이고요. 그리고 그때 기업들의 이윤은 얼마예요? 5천의 초과 이윤을 누린다. 그래서 그렇다면 처음에는 몇 개 기업이 있었고, 나중에는 이제 수요가 늘었을 때 몇 개 기업이 존재하냐? 처음에 기업의 숫자를 N0라고 그러면 N0, 시장 전체에 300만 개를 몇 개 기업이, 요 300만 개를 몇 개 기업이 나눠서 생산을 해? 요 500개씩 생산하는데 몇 개 기업이 생산하겠어요? 6,000개가, 6,000개 기업이 존재할 것이다. 그런데 이제 시장 수요가 늘었을 때, 이렇게 늘었을 때 가격이 이렇게 상승해서 초과이윤이 생기게 되면 기업이 새로 이제 신규로 이렇게 늘을 텐데, 신규로 들어올 거예요. 근데 얼마나 들어오냐 이거죠. 지금은 알 수가 없어. 이 신규로 시장에 기업이 점점점 늘게 되면 공급량이 점점점 늘 거예요. 이 공급 곡선이 점점 우측 갈 텐데, 이제 잘 들으세요. 만약에 이게 비용 체증산업이라면 얘가 공급량을 쭉 늘리는 과정에서 장기 산업의 장기 공급선이 어떻게 생겼어야 돼? 우상에 생겼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못 가. 못 가고 어디 중간쯤에 걸릴 거란 얘기야, 중간쯤에. 그렇다면 이 가격이 이렇게 쭉 여기서 형성되면서 얘네들의 뭐도 올라가야 돼. 비용 곡선도 쭉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게 복잡해지고 뭘 알 수가 없어? 시장 가격을 알 수가 없어. 얼마나 이게 우초로 가는지, 그 가격이 얼마인지 어떻게 알아? 우리 주어진 정보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비용 불변 산업을 가정한다. 우리가 정보가 이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비용 불변 산업을 가정한다는 것은 공곡선이 어디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간다는 얘기지. 여기까지. 그래서 요 QS 프라임까지 가고, 여기는 당연히 비용 불변 산업을 가정을 해야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시장 균형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이 이제 B점이고 이런 점은 C점으로 이렇게 됐겠다. 그렇다면 시장의 가격이 다시 원래로 돌아왔으니까 얘는 이 점이 어떤 점이 되고 A점이 되고 C점이 되면서 이렇게 소문자로 써도 좋겠습니다. 이게 소문자로 이거 다 전부 다 소문자로 쓰면 좋겠어요. 이것도 물론 Q로 소문자로 쓰고 여기도 소문자로 다 쓰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여기가 A 뭐 C 뭐 이런 식으로 그렇다면 이제 일로 왔다면 우리가 정확하게 이 새로운 수요곡선도 알고 있고요. 수요곡선에 뭘 집어넣어버리면 P equal 10을 집어넣어버리면 이 개수가 바로 나오겠죠. 여기다가 가격이 10이면 얼마야? 거래 규모가 수요량 자체가 몇 개니까 400만 개니까 거래 규모는 400만 개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 기업은 숫자는 느는데 몇 개를 400만 개를요. 400만 개를 몇 개씩 나눠 한 기업이 500개씩 생산을 해내면 이게 이제 8,000개 기업으로 요 기업의 숫자가 늘 거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이것은 뭐 공급곡선이 수직의 형태라고 주어진 거 이외에는 우리가 일반적인 거하고 똑같아요. 전혀 문제가 없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이제 U자형의 LAC를 주거나 아니면 TC 총비용 함수를 주고 총비용 함수를 줬다는 건 뭘 구할 수 있는 거예요? 평균 비용도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한계 비용도 다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평균과 한계가 여기를 통과하는 이 한계 비용 곡선하고 만나는 점이 지금 어떤 점이에요? 개별 기업의 이윤 극대화 산출량 수준이고 어디다 집어넣어버리면 AC 곡선에 집어넣어버리면 시장 가격이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구해도 되고 아니면 요 TC가 주면 우리가 AC를 알 수 있어. 장기 총 롱런 에버리지 코스트, 롱런 에버리지 코스트. 그래서 장기 평균 비용 곡선 우리가 알게 되고 요거 뭐죠? U자형을 생겼다면 최하점. 그래서 미니마이즈, 요 미니마이즈 LAC 이렇게 해서 뭘 찾으면 요 Q를 찾으면 요 Q점을 찾을 수가 있고 그리고 어디에다 집어넣으면 요 AC에다 LAC에다 집어넣으면 시장 가격 찾을 수 있고 항상 뭐가 주어져? 시장 수요가 주어집니다. 시장 수요곡선이 주어져. 수요곡선에다 집어넣으면 거래 규모를 알 수 있고 그 거래 규모를 안다는 것은 개별 기업의 산출량도 알고 시장 전체의 산출량도 알기 때문에 시장에 몇 개 기업이 존재하는지 알 수가 있고 시장 수요가 변했을 때 이제 다 가격과 이윤 이런 거 다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전형적인 것이고 인봉제에도 이런 문제가 많고 저기 이용환자에도 이런 문제가 많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문제니까 하나 알아두시고 거기 221페이지 제일 밑에 참고라고 되어 있는 거 거기 보시면 생산물의 수요가 늘었다. 생산물 가격이 상승한다. 초과 이윤이 발생하고 기존 기업들이 산출량을 늘릴 거고 새로운 신규 기업들이 진입을 하고 산출량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몇 줄 겁시다. 요소 수요가 증가하는데 요소 가격이 변화가 없는 비용 불변 산업이라면 산출물 가격이 원래 수준으로 돌아온다. 그래서 비용 불변 산업의 장기 공급 곡선을 구하는 과정 이런 것들도 여러분 다 기본 교과서에 다 나와 있으니까 거기 왼쪽에 그래프를 보면 산업의 장기 공급 곡선에다가 동그라미 어떻게 생겼다고요? 이렇게 생겼어. 요 A하고 비용 불변 산업은 이렇게 생겼고 비용 체증은 이렇게 생겼고 비용 체감은 이렇게 생겼겠죠. 자, 그 다음에 뭐 아주 간단한 간접세 보조금 이거 보시면 되고
장단기 균형 넘어가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229페이지 229페이지 77번 문제 시험 보셨죠? 잠깐 쉬겠습니다. 10분 쉬고 하겠습니다.